안녕하세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교사 정성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영상 편집의 기능과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이번 차시는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와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하여 기본 영상을 편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클립 등 이미지 등을 불러오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좌측 상단에 뉴 프로젝트 버튼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버튼을 먼저 눌러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네임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프로젝트의 명칭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기본 영상 편집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영상 편집 프로젝트 명을 설정했으면 아래 제너럴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탭에서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표시 형식, 캡처에 관한 기본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 스크래치 디스크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캡처 파일, 미리 보기 파일의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폴트 상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OK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영상과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본 영상 편집이라는 프로젝트 패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클립이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단독 영상 하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다중 선택을 해서 여러 개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영상 3개와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고 싶은 영상 또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아래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패널에 선택한 영상과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 옆에 보면 타임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며 탐색과 제어를 할 수 있는 패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러온 영상 하나를 패널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방금 타임라인에 불러온 클립은 영상 소스와 음성 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디오 원 레이어에 영상 소스가 들어와 있고 오디오 원 레이어에 음향 소스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한번 뒤쪽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러온 클립은 음성 신호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 원 레이어에 영상 소스만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툴박스에 보면 선택 툴이 있는데요. 이 선택 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클립들을, 소스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상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리플 툴을 이용하거나 선택 툴 상태에서 소스 클립의 마지막 부분 또는 처음 부분을 드래그해서 화면과 같이 영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늘리면 영상이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영상을 한번 이번에는 잘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임 패널에서 기준 표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움직이는 선이 기준 표시선입니다. 이 기준 표시선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어하는 영상의 상태를 기준선을 위치로 보여주는 패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자를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기준 표시선을 위치한 다음에 툴박스에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기 툴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하나의 영상이 두 개로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 툴로 잘라진 영상을 비디오 레이어 2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잘려서 비디오 2 레이어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잘라낸 영상을 확인할 경우 이 클립을 두 번 클릭할 경우 우측 상단에 소스 모니터 및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방금 잘라낸 영상을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 툴, 리플 툴 등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플 툴을 누르고 있으면 리플 툴 말고 롤링 툴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롤링 툴은 앞에 인 부분과 끝에 아웃 부분의 시퀀스의 총 재생 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는 기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모니터 및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그 이펙트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이펙트 컨트롤 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파일 패널의 윈도우 메뉴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펙트 패널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는 비디오 클립의 투명도 또는 이펙트, 오디오의 볼륨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펙트 패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이펙트 패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에서 이펙트 패널을 활성화시키면 프로젝트 패널 옆에 이펙트 패널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펙트 패널을 살펴보면 프리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리셋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을 사전 설정한 메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보시면 이펙트와 트랜지션이 보이는데 오디오와 비디오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 전환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기준선을 위치한 다음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화면이 넘어갈 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영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화면 전환 효과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디졸브라는 메뉴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크로스 디졸브라고 해서 화면과 화면이 크로스 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크로스 디졸브를 더블 클릭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면 이펙트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타임라인의 아랫부분을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길이를 실제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보이는 상태만 조절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조절하면 우아래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적용한 크로스 디졸브라는 이펙트가 적용된 것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선택 툴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우리가 적용한 크로스 디졸브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화면에서 미리 보기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효과를 준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화면이 크로스 되면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디오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레이어도 좌측 슬라이드를 보시면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 툴로 오디오 레이어에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 기준선을 움직여 보면 데시벨이 조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처음에 작다가 가면서 커지거나 반대로
가면서 작아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오디오 볼륨 레벨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우리가 영상에서 키프레임을 만들듯이 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기준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형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점 소리가 커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든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 가면서 소리가 커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끝부분에 포인트를 내려주시면 보이는 것 같이 이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을 우리가 복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사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영상이 복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Alt 키를 눌러 여러 개를 한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사한 영상이 필요 없을 경우는 키보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면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펙트 컨트롤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보면 모션, 오펙시티, 볼륨, 채널 볼륨 등등이 있는데요. 먼저 모션 탭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모션 탭을 열어보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앵거 포인트 등이 있는데요. 포지션은 우리가 현재 선택된 영상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포지션에 좌표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 축을 움직이면 화면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상태로 초기화 시킬 경우는 끝부분에 리셋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일, 영상의 스케일을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의 값을 조절을 하면 확대 또는 축소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겠죠. 다음으로 화면을 회전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노테이션 값을 조절을 하면 화면이 회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명도를 조절하기 전에 새로운 영상을 비디오 투 레이어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올려놓은 영상을 클릭한 후 이펙트 컨트롤의 오펙시티 값을 조절하여 첫 번째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밑에 있는 레이어의 영상과 겹치는 화면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펙시티를 활성화시켜 보면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오펙시티 값을 100%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값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겹쳐지는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효과들을 키프레임을 형성하여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움직이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기준선을 갖다 놓은 후 영상을 기준선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의 포지션 부분을 보면 토글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타임라인에 원하는 위치에 기준선을 설정한 다음에 스톱워치를 켜주면 이 부분에 키프레임이 형성된 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시간을 바꿔서 키프레임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서 화면이 서로 레이어 간에 화면이 겹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작업을 중단할 경우 꼭 우리가 저장을 하여 다음에 이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를 통해 저장할 경우 지금 현재 상태가 저장되어 다음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세이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해서 키프레임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